안녕하세요, 육아둥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저희 아육톡의 제4의 멤버시죠? 그림책 전문가 이나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시죠? 네, 오랜만에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어떤 또 재미있는 그림책 이야기를 해주실지 너무 기대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그림책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그럼 그림책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다른 책과 비교되는 그림책만이 가지는 특성이에요. 그럼 그림책이 다른 책과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림이 좀 많다는 거? 그리고 페이지 수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림책은 페이지가 적기 때문에 본문에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본문 이외의 다른 공간을 통해서 그림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완하거나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요. 근데 다른 공간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을 본문이라고 한다면요. 여기는 겉표지예요. 앞 표지, 뒷표지라고 하고요. 책을 꽂았을 때 보이는 이 부분을 책 등이라고 하고 요 윗부분을 책 머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본문이랑 이렇게 표지를 연결하는 이 부분을 면지, 여기는 앞면지, 면지. 그리고 여기를 뒷면지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겨서 봤을 때 제목이 나오는 부분을 제목 페이지라고 부르고요. 간행 정보라던가 작가 소개, 그럼 판권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을 간행 기록 페이지라고 부르고요. 누군가에게 바치는 글을 담고 있는 페이지를 헌정 페이지라고 부른답니다. 주로 외국 그림책은 항상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헌정이. 네, 누군가에게 바치는 글,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 사랑하는 누구누구예요. 어머님께. 네,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전문 명칭으로 구조적으로 그림책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면지 개념이 좀 새로운데, 면지는 그냥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이걸 면지라고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림책의 구조적인 특징을 잘 살린 그림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세 권의 그림책은 이수지 그림책 3부작이라고 하는 글없는 그림책 3권이에요. 책의 물리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 아주 유명해진 이수지 선생님의 작품들이에요. 이 그림책은 파도야 놀자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겉사계가 쌓여져 있어요. 이걸 겉사계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거를 책 날개라고 부른답니다. 겉사계 앞면 그리고 겉사계 뒷면 그림이 서로 다르고요. 보시면 아이가 파도가 치는 바다에 놀러 간 것 같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이가 치마 가득 조개 껍데기 불가사리를 담고 있어요. 겉표지를 벗기면 표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표지의 디자인이 아까 겉표지랑은 달랐죠. 면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앞면지고요. 이거는 뒷면지예요. 이건 이제 조개를 준 후인가? 네, 맞아요. 앞면지에는 그냥 모래사장처럼 보이는데 뒷면지에 보면 파란색으로 조개 껍데기 불가사리들이 보여요. 요 색깔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헌정 페이지가 나오고요. 나의 아기 사내에게. 네, 보통 자녀들에게 바치는 글도 있더라고요. 파도야 놀자, 이수지 이렇게 제목 페이지가 나와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글 없는 그림책이라서 글은 없어요. 아이가 바닷가에 놀러 간 것 같죠? 파도를 보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책이 접히는 부분을 경계로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는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자, 파도가 다시 물러가다가 넘어오지 못해요. 이걸 보시면 이쪽 공간은 이 여자아이의 공간처럼 보이고요. 이쪽 공간은 바다의 공간, 파도의 공간처럼 보이죠. 이렇게 접히는 부분을 아주 잘 활용한 그림책으로 유명한 그림책이랍니다. 이 그림책은 그림자 놀이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은 이렇게 보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여는 형태는 좀 처음 본 것 네, 같아요. 이렇게 열어서 보는 책이고요. 이렇게 좀 세워서 보면 더 실감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놀고 있고 요 밑에는 그림자가 보이는데 마치 정말 창고에서 노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보시면 더 실감이 나고요. 아까 파도야 놀자에서는 파란색이 좀 강조됐다면 여기서는 노란색을 좀 유심히 보시면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고요. 이 책은 거울 속으로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접히는 면을 거울처럼
활용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전명겨울을 보면서 재밌게 노는 그림책인데 마지막엔 반전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데. 지금 보면 안 되나요? 이게 참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냥 몰랐을 때는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선생님 말씀하신 이 구석구석 꼼꼼하게 보니까 또 내용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히 책 표지에는 그림책에 정보들이 가득 담겨 있고 그림책을 흥미롭게 하는 재미 요소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책 표지를 좀 꼼꼼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육아동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책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이라는 영상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림책 읽기 3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그림책 표지를 보면서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였어요.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 표지의 제목만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그림이 있는지 제목도 읽어보고 제목에 글자 디자인에 이런 작은 딸기 모양도 한번 귀여워. 살펴봐 주시고요. 출판사는 어디인지 어떤 작가가 글과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이렇게 뒷표지도 같이 보시는 걸 잊지 마세요. 책 등에도 어떤 글자가 적혀 있는지 어떤 그림이 있는지 혹은 이런 바코드 모양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책들의 특징은 아주 귀염 뽀짝한 바코드에 있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관찰력이 좋은 게 저는 놓치는데 맞아, 이런 맞아. 부분을 아이들이 더 빨리빨리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림책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그림책은 일반적인 도서들과는 다르게 그림책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형태도 아주 다양하답니다. 맞아요. 이 그림책을 책꽂이에 꽂아두면 책이 뭔가 크기가 다 천차만별이니까 들쭉날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림책은 또 유난히 책의 크기가 다 이렇게 다를까요, 선생님? 그림책을 만들 때 그림책의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크기, 형태를 편집자, 작가님들을 기타 등등이 아주 고심고심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소개해드린 이수지 작가의 이 그림책 3권은 판형이 다 똑같아요. 하지만 사도야 놀자는 이렇게 넘기는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길게 이렇게 넘기는 판형이고 아래에서 위로 넘기는. 그래서 책의 크기가 같더라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그림책의 내용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가 잘 느껴지시죠. 이 그림책은 줄줄이 깬 호랑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참기름이 이렇게 묻어있는 강아지를 호랑이가 먹는데 한 마리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가 먹고 다른 호랑이가 먹고 이렇게 연달아서 호랑이가 먹는데 그래서 줄줄이 꿰어진 호랑이들의 그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판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야 줄줄이 꿰어졌다는 거를 조금 더 재밌고 흥미롭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 호랑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뭐든 될 수 있어라는 그림책은요. 일반 그림책들에 비해서 크기가 매우 작아요. 보시면 아이의 표정이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작은 판형에 배경이 없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되게 좀 어린 연령의 아이들 책은 좀 이렇게 좀 작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올 수 있고요. 판형이 너무 크면 봐야 하는 그림들이 많은데 이렇게 작으면 이렇게 한눈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선생님 지난 영상에서 그림책 재밌게 보려면 면지를 많이 또 보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요즘 나오는 그림책은 특히 또 면지의 내용이 많더라고요. 제가 면지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항상 이 그림책을 소개해 드린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 선생님의 터널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그림책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남매예요. 동생과 오빠인데 보시면 이렇게 꽃무늬 벽지에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꽃무늬 벽지 그리고 책이 여자아이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 오빠는 이 벽돌벽 후공이 오빠를 상징한답니다. 앞면지를 보시면 여자아이의 공간으로 보이죠? 이 꽃 벽지에 책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벽돌벽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뒷면지로 가보시면 여기 있던 책이 사라졌고요. 책이 여기로 옮겨와 있고 벽돌벽에 축구공이 놓여져 있어요. 그것도 나란히 같이. 이렇게 보시면 앞면지와 뒷면지로 이 남매 사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이가 좀 좋아졌다 이런 걸 뜻하는 거 아닐까? 네, 정답은 책을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최근에 뼈를 도둑 맞았어요. 이 그림책을 구입을 했는데 이걸 사니까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렇게 겉표지랑 그리고 이 겉사계가 그림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놀라웠던 건요. 이 겉사계를 펼치니까 겉사계 안쪽이 이렇게 전체 뼈 명칭이 있고 그림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네,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그림책을 구입해서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보통은 그런 겉사계가 보관이 불편하고 자주 이렇게 망가지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중고서점에서는 제거하고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겉표지가 겉사계가 디자인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를 경우에는 겉사계가 주는 그런 어떤 힌트라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그림책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그림이 뭔 것 같으세요? 나무태? 저는 커튼? 그 왜 발 있잖아요. 아, 네, 이렇게 보면 또 알 수 있을까요? 더 모르겠어요. 더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건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여기에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나는 한때라고 적혀 있는데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제목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럼 제가 이걸 잘라볼게요. 어떻게 자르나요, 선생님? 달라요? 이 겉사계를 오. 보시면 여기 오. 가위 그림이 있고요. 잘라낼 수 있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그림책을 구입하고 이거를 정말 뜯어보고 싶었는데 아육독에서 처음 선보이고 싶어서 정말 꾹 참았답니다. 근데 이거 선생님 알고 구입하셨는데 모르고 그냥 이 상태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벗겨져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어떤가요? 하니까 제목이 선명하게 또 나오네요. 표지랑 겉사계의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관하는 게 정말 좋겠죠. 이렇게 잘라내니까 꼭 머리카락을 진짜 자른 것 같은 느낌을 주네요. 이 그림책은 이렇게 뜯는 행동부터 그림책 읽기가 시작된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띠지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 그림책 내용을 홍보하거나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불러놓은 거를 띠지라고 하는데요. 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띠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림책들도 있어요. 이 그림책은 곰돌이 팬티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저도 이 책 있어요. 이 띠지가 이렇게 벗길 수 있는 팬티예요. 여기 보시면 팬티를 벗기고 읽어주세요 라고 안내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짠 하고 팬티를 벗기고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림책에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너무너무 좋죠. 맞아요. 저희 딸은 이 팬티를 하도 입혔다 벗겼다 입혔다 벗겼다 해서 이제는 팬티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 외에도 뭐 병풍 그림책이라거나 팝업북 같이 다양한 형태가 많이 있는데요. 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커팅 기법을 사용한 그림책이에요.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그림책을 만든 그런 형태인데 안에 보시면 짠!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진짜 버스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마치 그림책을 타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고요. 2차원 종이인데도 불구하고 3차원처럼 되게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그림책이에요. 그림책들에 이렇게 숨은 디테일이 많은지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책 다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또 책을 살 때도 선생님 말씀해주신 그런 포인트들을 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집에 있는 책들도 맞아요. 다시 한번 열어서 면지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림책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재미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그림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육아동지 여러분 다 유익한 시간 되셨죠?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